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도계의 미선동입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12월 3일 시장님께서는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어디 계셨어요? 세종시에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청사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계엄령이 발표되고 제가 시인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이 국회에서 계엄이 폐지 의결되고 나서 오신 거네요. 제가 그걸 봤고요. 네. 이거는 보수이거나 그럴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10시 30분에 계엄 선포가 되었는데 청사에 1시 넘어서 도착했다라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대처에 미흡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다 보고는 받고 있었고요. 보고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멀리 살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까운 곳이 소식밖에 안 되거든요. 사전에 보고를 다 받고 있었고 도시장이 대처를 준비하면서 예. 저도 그 당시에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청사 폐쇄 하셨습니까? 청사 폐쇄는 예. 저희들이 퇴근이 되면 그 당직 규정에 의해서 아니 이제 자동적으로 폐쇄가 됩니다. 이미 계엄 선포를 하고 그거와 관계없이 계엄 선포를 하고 포고령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시장께서는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엄 선포요? 예.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그 체포영장을 윤석열 씨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그 세 차례나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헌법적 기관이고 헌법적 기관의 판단을 거부했다. 일반적 논리에 의하면 예. 그 거부하면 그건 안 되죠. 예, 안 그런데 되죠.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 예, 일반적 논리는 아니라 일반 사항이 아니고 예.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입장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게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을 지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을 지켜야 되죠.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는데요. 그 헌법기관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 심의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이 묻겠습니다. 상식으로 예.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전의 전문 지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 법전의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법적인 전문 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지금 헌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탄핵 결정이 난 뒤에 아니 탄핵 결정에 대해서 저는 정당한 탄핵 결정이 되기 전에는 아니 시장께서는 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씨 탄핵 결정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으면 수용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당 여부야 네.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고요. 예,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이런 태도시네요. 정당하다 잘 안 알겠습니다. 하다를 정당하다 안 하다를 어떤 근거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거예요?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용하고 존중하는데 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저는 그 전에는 네, 그 알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그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을 했던 분으로서 그 사법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은 제가 내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장께서는 올해 1월 신년 인사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시면서 드레푸스 사건을 예를 들으셨어요. 드레푸스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마치 제가 볼 때 윤석열을 드레푸스로 치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생각에서 쓰신 겁니까?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예, 원래표스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일반 국민은 누구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본질에 입각한 말하자면 국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것까지는 해도 되고요. 사건이 있었다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드레푸스 사건은 썼지만 그 당시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프랑스가 공권력을 통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간첩이라고 조작한 사건이에요. 거기까지 이렇게 쓰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쓰신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아, 윤석열을 이렇게 비유하고 이렇게 이제 드레푸스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뭐 조작되고 결국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윤석열은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씨는 어떤 현행범이에요. 잠깐만요.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누구든 당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윤석열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고, 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고, 국민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계엄을 선포했어요. 정당한 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은, 그리고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고, 선관위도 침탈을 했죠. 전 국민이 다 본 사건이에요. 이 사건과 그 사건을 치환시켜서 보고 있는 것은 저는 그 시장께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려드리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저는 좀 논리의 비약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국민도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 추제의 원칙을 받아야 되고 법치주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드레푸스 사건이 있었고 에밀 졸라가 이것 때문에 나는 고발한다는 제일 유명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혼란스러운 시대 프랑스에서 그랬듯이 혼돈과 미망에서 백성들이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명철한 판단과 이성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의도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기도를 한 것이고요. 그 기도 내용을 여기다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떠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 많이 갔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허용해 주시고 제가 아니요, 얘기했더니 저도 지금 자제를 서범수 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려요? 아니 국정감사답게 하시줘야죠. 제 질의에 뭘 말씀드리고 아니 있는데요? 일단 마무리하세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준배 그나진 총선 후보께서 K마스터 3단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신 건 아셨죠? 네. 그 사업이 어떻든 간에 중단이 되고 다시 그 같은 윤통석 대표가 그린립 일반 산단을 추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추진이 2024년 9월에 투자 예언서를 세종시에 제출을 하고 2025년 5월에 옥토부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신청을 했어요. 2개월 만에 세종시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렇죠?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절차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단 추진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1년 만에 투자 예언서를 접수하고 나서 지정 고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윤통섭 그 대표와 이준배 그리고 또 이준배는 전 경제부 시장 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시장님이랑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들 때문이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준배 부시장은 23년 6월인가요? 그때 퇴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적으로 관여될 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관계라는 게 이제 시장과 부시장의 관계가 그게 지나도 만나는 관계잖아요. 뭐 그거야 뭐 예, 그렇죠. 예,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그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의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지정하고 계십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복지국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 이제 아신 거죠? 네, 예. 탄소중립 정책은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국가적 중요한 국가 아젠다인데 시장께서 잘 모르시는 게 좀 유감입니다. 그 세종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개최를 몇 번 한지 아시고 계십니까? 네, 됐습니다. 몇 번 하셨죠? 대면으로 4번 했고요. 서면으로 2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에는 기후 대응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설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하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사정이 사실 녹록치 않아서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도 도입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 안 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기금이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심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짚을게요. 네. 그 17개 시도 전기차 보조금 순위를 봤더니 한 16위 정도 해요. 네, 시도별로 평균 416만 원 지원하는데 세종시는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련되어서 친환경 차량을 보급을 가속하겠다 하면서 보조금 구매를 확대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줄어들었어요. 네, 계획과 실천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봤더니 23년에 46억 원, 24년에 22억 원, 2025년에 12억 원으로 계속 줄여내고 있는데 계획과 달리 이렇게 보조금 예산도 줄이고 배정 예산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재정 형편 때문에 있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예, 제가 재정이 필요한 있지만 예. 결국 재정이라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로 사용하는 거죠. 그 정책에 어떤 정책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단체장으로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탄소중립 대중교통이라는 문제도 이전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야 저도 뭐 충분히 갖고 있고 해야 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저희들은 또 이 세종시는 도로가 좀 비좁아서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보다 많은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